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영탁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다. 맏형 정승재가 던진 이 비유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이라는 이름은 한국 대중에게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맛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사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복잡한 세계를 한 번에 풀어내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본질을 붙잡는 사람으로 각인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종원의 영탁을 비유했다. 이건 그냥 노래 잘한다 수준의 칭찬이 아닙니다. 영탁은 같은 노래를 해도 남들이 놓치는 맛을 살려서 완전히 다른 요리로 만들어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스튜디오가 뒤집힌 겁니다. 웃음이 터지고 감탄이 쏟아지고 모두가 와, 이 비유는 인정이다 라는 표정이 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번 예배능 주간 트롯돌이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직장비조 출신 정승재, 정호, 김민영, 하동근, 성빈 이 5사람이 뭉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편의 드라마인데 거기에 게스트로 아이돌부 출신 김중현까지 등장합니다. 이 조합은 말 그대로 트로트의 현장을 직접 몸으로 뚫어본 사람들과 무대 감각을 날카롭게 깎아온 사람들의 충돌이자 폭발입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싸움이 아니라 영탁찬가로 터져버립니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요즘 예능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면 보통 반대편에서 한마디 태클이 나오고 웃음 포인트로 넘어가면서 감정이 가볍게 소비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이어받아 더 크게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찍어 누르듯이 설명하며 그래, 영탁은 그런 사람 맞다는 합의가 스튜디오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미담 효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승재의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백종원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포인트는 단순히 요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재료의 핵심을 잡아내고 맛의 포인트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고 누구든 따라하면 성공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승재가 말한 영탁도 바로 그 결이었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맛깔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맛깔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섭습니다. 맛깔은 기술의 단어가 아닙니다. 감각의 단어고 사람의 단어입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 같은 반주여도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의 속을 건드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맛깔입니다. 그리고 정승재는 영탁에게서 그 맛깔을 본 겁니다. 그러니 스튜디오가 뒤집힐 수밖에요. 비유 하나가 영탁의 본질을 단번에 설명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중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분위기는 단순한 찬양을 넘어 전설의 비하인드로 올라갑니다. 김중현이 영탁에게 노래 고민을 털어놨고 영탁이 SNS 같은 것보다 노래라는 본질에 충실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대목. 이 한 문장은 지금 시대에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콘텐츠가 되고 무엇이든 홍보가 되고 무엇이든 보여주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가수들이 어느 순간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강박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영탁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딱 붙잡고 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 조언이 왜 감명을 줬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단순한 원론이 아니라 흔들리는 바닥을 다시 단단하게 다져주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영탁의 힘입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핵심만 정확히 찌르는 사람. 바로 그 점에서 또 한 번 백종원 비유가 재확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김중현의 반전 멘트가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폭소로 터뜨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SNS를 켜니까 바로 영탁 형님이 올리신 영상들이 뜨더라.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웃기면서도 강력하냐면 여기에 인간 영탁의 현실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SNS보다 본질을 말해놓고 다음날 본인이 SNS에 활발하게 영상이 떠버리는 상황.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설득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탁이 SNS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SNS를 하더라도 노래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홍보용 잡음이 아니라 결국 노래로 말하고 노래로 설득하는 방식.
그러니 후배는 감동하고, 시청자는 웃고, 스튜디오는 더 뜨거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건 미담이 아니라 캐릭터의 완성입니다. 원칙을 말하되, 현실도 알고, 그 현실을 노래로 증명하는 사람.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민영의 한마디가 또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화에 앞장선 가수. 이 말은 그냥 이미지 칭찬이 아니라 영탁이 해온 길 자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평가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특정 세대의 음악이라는 편견에 갇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탁은 그 벽을 정면으로 밀어붙였고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지금의 언어로 바꿔 보여줬습니다. 감정은 깊게, 리듬은 살아있게, 그런데 표현은 대중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이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촌스러워지거나 반대로 너무 가벼워지면 트로트의 맛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탁은 그 경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으면서도 늘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중화라는 말이 그냥 유행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동근과 성빈이 덧붙인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선배라는 말에서 이 창가의 온도는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없어서는 안 될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좋은 선배다 정도로 끝나는데 왜 굳이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그 말에는 책임감, 버팀목, 그리고 현장에서의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후배들이 무대에서 흔들릴 때 말 한마디로 중심을 잡아주는 선배. 무대 밖에서도 자기 경험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선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미 정상급의 자리에서도 계속 배우고, 계속 다듬고, 계속 무대를 증명해내는 선배.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후배들은 안심합니다. 저 사람을 보고 배우면 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팬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판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서 더 무섭고 더 진합니다. 그렇게 영탁 비하인드 토크가 폭발하듯 이어진 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노래 경연으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이 또 절묘합니다. 말로만 칭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탁이 미스터 트롯에서 불려 사랑받았던 그 무대를 각자의 색깔로 다시 부른다는 설정.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영탁의 맛깔을 흉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영탁이 왜 백종원 같은지 그 무대를 통해 체감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영탁의 무대는 단순히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표현의 양념이 살아있습니다. 숨을 어디서 쉬는지, 단어를 어디서 살짝 눌러주는지, 감정을 어디서 터뜨리고 어디서 참는지 그런 디테일이 결국 맛이 됩니다. 그러니 5명이 부르는 순간 시청자는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진하게 해석했는지, 누가 더 자기 스타일로 재료를 살렸는지, 누가 더 맛깔을 만들어냈는지. 이건 경연이면서 동시에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의 무대 언어를 검증하는 실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영탁이 남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정승재의 한마디로 시작된 백종원 비유는 그날 스튜디오를 단지 웃기게 만든 게 아니라 영탁이라는 사람을 한 번에 설명해버린 강력한 요약이었습니다. 맛을 아는 사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같은 재료로도 결과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내는 사람. 후배에게는 길을 알려주고 대중에게는 트로트를 지금으로 끌어오며 무대 위에서는 결국 노래로 증명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스튜디오가 뒤집혔던 겁니다. 말이 샜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간 트롯돌은 그 정확한 한마디를 시작으로 칭찬이 웃음이 되고 웃음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다시 무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편의 예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작은 기록처럼 말입니다.